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법원은 11만 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 속에서 조용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지금 사는 걸까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이 막히고 5월에는 양도세 감면이 끝나면서 급매물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5월 이후 매물이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집을 사야 하는 사람과 절대 사면 안 되는 사람이 나뉩니다. 그 기준 세 가지를 오늘 다 공개합니다. 경매 신청 건수 11만 건.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요즘 많이 힘드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시기와 같은 수준인지 알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지금 법원 경매 창구가 처리하는 아파트 수가 그 시절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글로벌 충격 없이 내부에서만. 숫자로 보면요, 부동산 114가 2026년 1월에 집계한 자료입니다. 경매 신청 건수 11만 건 돌파. 최근 5년 평균보다 30% 많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2년 연속입니다. 반짝 수치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폭탄이 3개 동시에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매 급증, 방금 말씀드린 11만 건입니다. 두 번째, 양도세 폭탄.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그동안 버티고 있던 고가 아파트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제 기간 동안 팔지 못한 물건들이 일제히 출구를 향해 달려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PF 부실. 건설사 이야기입니다. 직장인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빌린 대출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가의 문제입니다. 현대건설은 자기 자본 대비 134.5%, 롯데건설은 126.1%, 자기 돈보다 보증을 더 많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건설사가 흔들리고, 건설사가 흔들리면 분양시장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예전에도 위기는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이자에 짓눌린 가구들이 생활이 불가능해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2013년의 주된 문제는 대출 부담 하나였습니다. 그것 하나가 가게를 짓눌렀습니다. 지금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매로 쏟아지는 매물, 양도세 기한으로 쏟아지는 급매물, PF 부실로 흔들리는 공급 기반. 2013년은 한쪽 벽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지금은 세 벽이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매일 공포를 얘기하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번엔 실제로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내 전세금, 내 담보대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폭탄들이 왜 하필 지금 5월에 한꺼번에 터지도록 설계된 건지 그 설계도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부동산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순서대로 충격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타이머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는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퇴로가 막힌 겁니다. 만기가 돌아온 다주택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갚든지 팔든지. 두 번째 타이머가 5월 9일입니다.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뭔지 직장인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면제 기간이라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5월 9일 이전에 팔면 세금 부담이 낮고 그 다음 날부터 팔면 중과가 부활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5월 9일은 마지막 탈출 창구입니다. 이 날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구조를 모르는 일반 직장인은 매물이 왜 갑자기 쏟아지는지 이유도 모른 채 시장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타이머는 7월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DSR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3단계가 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까지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2배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시가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 원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대출이 2억이면 사실상 현금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4월 17일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5월 9일을 기점으로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동시에 7월부터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공급은 폭증하고 수요는 쪼그라드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이후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재조정 압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5월이 이 시장의 타이머가 됩니다. 폭탄은 이미 설치됐고 5월 9일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날입니다. 이 설계도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알면서도 조용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공포장에서 실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서울이면 다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가 2026년 4월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에서 광진, 성북, 영등포, 강서는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빠지는데 외곽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역설에 답이 있습니다. 공포장에서도 오르는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 접근성이 좋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실수요자가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투자 수요가 아니라 여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쳐주는 지역입니다. 강남 3구는 투자 수요 비중이 높습니다. 공포가 오면 투자 수요부터 빠집니다. 반면 직장 접근성 기반의 생활권 수요지는 공포가 와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은 11만 1,700호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공급이 30% 감소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새 아파트가 덜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하방이 막힙니다. 특히 이미 수요가 견고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지역이 내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곳인가? PI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 가격 대비 소득 비율입니다. 직장인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PIR은 10.2입니다. 연봉 8,874만 원짜리 가구가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는 PIR 8.9입니다.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8, 9년치 소득을 통째로 모아야 합니다. 이걸 보면 서울 전체가 올라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강남 3구처럼 PIR이 15를 넘는 지역은 투자 수요가 공포에 먼저 무너집니다. 반면 PIR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장인 실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은 공급 감소가 하방을 막아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포장에서 오르는 지역 비벌, 실수요가 공급을 뚫는 지역입니다. 투자 수요가 주도하는 지역이 아니라 거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공급 감소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방어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은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지, 살면 안 되는 가격인지, 그 기준이 아직 없으신 분들 보시죠.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급매물 지금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함정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영끌의 함정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샀다고 해봅시다. 자기 돈은 2억, 나머지 8억은 대출입니다. 이 아파트가 3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7억이 됩니다. 대출은 그대로 8억입니다. 순자산은 마이너스 1억입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태, 이게 바로 깡통입니다. 지금 영끌족의 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입의 40%를 집대출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에서 40%를 떼면 식비, 교통비, 보험료를 내고 나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7월이 되면 이 함정이 더 커집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보다 7월 이후에 더 못 산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야 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실수령 소득의 30% 이하인가? 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사야 합니다. 40%가 넘으면 어떤 집이든 위험합니다. 35%도 여유가 없습니다. 30% 이하여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월 실수령이 400만 원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1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웬만한 아파트를 지금 대출로 사면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 일부 지역은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 필터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급매물이라고 다 같은 급매물이 아닙니다. 급매물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시세 대비 5% 이상 낮은 가격, 즉각 입주 가능, 하자 없는 물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급매물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급매물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급매물은 폭발물 처리반의 장갑 같습니다. 기준 없이 맨손으로 잡으면 터집니다. 정리합니다. 가격 부채 필터는 두 줄입니다. 월 원리금 상환이 실수령 소득의 30% 이하인가? 시세보다 5% 이상 낮고 즉각 입주 가능하며 하자 없는 물건인가?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지역도 골랐고 가격 기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 기회를 놓칩니다. 세 번째 기준 타이밍 필터입니다. 지역도 괜찮고 부채도 안전하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5월 이후에 사야 하나? 5월 9일 이후, 7월 BSR 3단계 시행 전. 이 약 두 달이 급매물은 최대치인데 대출은 아직 가능한 창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창문 앞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 지역. 실수요 기반 지역이고 공급이 줄어드는 곳인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지역은 공포장에서도 가격 바닥이 상대적으로 단단합니다. 둘, 가격과 부채. 월 원리금이 소득의 30% 이하이고 급매물 조건인가? 급매물인지 아닌지는 가격표가 아니라 매도자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대출 만기가 임박하거나 그런 매도자가 내놓는 물건이 진짜 급매물입니다. 셋, 타이밍. 지금이 그 창문 아닌가?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월 기준 117.8입니다. 기준선 100을 넘었지만 과열 국면으로 보는 130을 아직 밑돕니다. 공포가 과도하지도 과열이 시작되지도 않은 지점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체크되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다리는 겁니다. 반대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가 임박한 분. 급하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DSR이 이미 40%를 넘는 분. 7월 이후엔 대출 자체가 막힙니다. 이직 계획이 있는 분. 소득이 바뀌는 순간 대출 심사 기준도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창문은 나를 위한 창문이 아닙니다. 공포장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용기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모두가 팔 때 살 수 있는 건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닙니다. 지역 기준, 부채 기준, 타이밍 기준, 이 세 개가 다 맞아떨어졌을 때만 손을 뻗은 겁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공포장에서 삽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공포장에 팔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한 기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첫째, 지역. 실수요가 살아있고 공급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공급이 빠지는 지역의 실수요는 버팁니다. 둘째, 가격과 부채. 월 원리금이 내 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매물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급하게 사는 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셋째, 타이밍. 5월 9일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이후부터 7월 DSR 3단계 시행 전까지입니다. 이 창문은 아주 좁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통과합니다. 지금 공포에 팔고 있습니까? 기준으로 사고 있습니까? 이 기준 세 가지가 당신의 답입니다.